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시골 마을. 68세 김금자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무릎이 시리지만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들 내외와 손녀가 아직 자고 있는 시간이죠. 2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된 금자 씨. 외아들 민수가 결혼하면서 며느리 수진이 들어왔고 그때부터 금자 씨의 삶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며느리. 실제로는 집안일 대부분을 금자 씨가 하고 있지만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자신이 희생하는 며느리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금자 씨는 그저 참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손녀가 편안하게 자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어머니, 또 간장을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며느리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 식탁을 깹니다. 미안하다, 며느리. 요즘 입맛이 좀 싱거워져서. 입맛이 싱거운 건 어머니 혼자만 그러시잖아요. 민수 오빠 혈압도 높은데 이렇게 짜게 먹으면 어떡해요? 알았다. 금자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48살 며느리 앞에서 68살 시어머니는 언제나 작아집니다. 구박받으며 살아가는 68세 시골 할머니. 하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체 이 할머니에게는 어떤 놀라운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책방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감동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금자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새벽 5시 기상, 아침 식사 준비, 7시에 가족들 깨우기, 8시 설거지와 청소, 10시에 빨래와 텃밭일. 오후 2시쯤 되면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무릎은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소리를 내고 허리는 30분만 서 있어도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3번 필라테스를 다니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떱니다.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제가 좀 숨통이 트이네요. 수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금자 씨는 그 말을 우연히 들었지만 모른 척합니다. 할머니, 나 학원 가야 해. 그래, 지은아. 할머니가 데워놨는데 빵 좀 먹고 가거라. 괜찮아. 친구들이랑 편의점에서 먹을 거야. 18살 손녀 지은이는 차가운 말투로 대답하고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며느리의 영향일까요? 손녀마저도 할머니를 무시하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 오늘 동네 부녀회에서 들었는데요. 옆집 김여사 남편이 땅 팔아서 10억 받았대요. 수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 잘 됐네. 금자 씨는 덤덤하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우리도 뭐 없어요? 어머니 친정에 땅이나 그런 거? 없다. 에이, 진짜 우리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는지. 시골집 한 채가 다예요.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수진의 불평이 이어집니다. 아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밥을 먹을 뿐입니다. 금자 씨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됐구나. 한때는 효자였던 아들.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잡아서 돈 보낼 때 엄마, 내가 모시고 살게요라고 했던 그 아들. 결혼 15년 차. 이제는 아내 눈치만 보는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회사는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하고. 어머니는 왜 자꾸 쓸데없는 걱정을 하세요? 민수 오빠 회사 생활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진이 끼어듭니다. 금자 씨는 입을 다뭅니다. 그날 밤 금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68년을 살아왔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 장사 도와주고 5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난 뒤 18년. 이제는 며느리 눈치 보며 밥하고 빨래하고 손녀한테 무시당하고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금자 씨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 씨는 평소와 다른 결정을 합니다. 며느리, 오늘 내가 읍내에 볼 일이 좀 있어서 나갔다 올게. 어디 가시는데요? 은행, 은행요? 무슨 일로요? 그냥 좀 볼 게 있어서.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어머니, 혹시 돈 있으세요? 왜 갑자기 은행을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오래된 통장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럼 저도 같이 갈까요? 요즘 은행 업무 복잡한데 어머니 혼자 가시면 힘드실 텐데. 수진은 절대 금자 씨를 혼자 보내지 않으려 합니다. 금자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역시 안 되겠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혼자 갈게. 운동도 할 겸 버스 타고 다녀올게. 에이, 그냥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버스 타고 가시면 불편하잖아요. 괜찮다. 나 혼자 갈 수 있어. 금자 씨는 단호하게 말하고는 집을 나섭니다. 수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금자 씨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20분 거리. 금자 씨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무릎이 아프지만 오늘은 걷고 싶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을을 지나며 만나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금자씨 어디 가세요? 응, 읍내 좀 나갔다 올게. 요즘 며느리가 잘해주죠? 저번에 보니까 며느리가 효부상 받을 만하다고 하던데. 금자 씨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래 뭐. 그럭저럭. 동네 사람들은 모릅니다. 수진이 밖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집 안에서는 또 어떤지를.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겁니다. 아니, 이게 누구요? 금자 씨 아닌가? 부님 씨. 부님 할머니는 금자 씨의 오랜 친구입니다. 얼마만이요? 1년? 2년? 그러게. 우리 동네 다르니까 자주 못 봤네. 그나저나 자네는 요즘 어떻게 사나? 며느리하고는 잘 지내고. 금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그냥 사지 뭐. 부님 할머니는 금자 씨의 표정을 읽습니다. 힘들지? 응, 나도 그래. 며느리 모시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건지 모르겠어. 두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금자 씨는 읍내로 향합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논밭, 작은 마을들, 가끔 보이는 공장들. 금자 씨는 이 길을 수없이 다녔습니다. 젊었을 때는 장사하러 다니던 길, 남편과 함께 트럭을 몰고 새벽에 출발해서 밤늦게 돌아오던 길.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으니까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걸까요? 금자 씨는 속으로 돌아가신 남편에게 묻습니다. 읍내 중심가. 금자 씨는 큰 은행 건물 앞에 섭니다. 은행 양평지점. 금자 씨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밉니다. 은행 내부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사람들, 직원들과 상담하는 사람들. 금자 씨는 평소처럼 일반 창구 번호표를 뽑으려다가 멈칫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쪽 구석으로 걸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VIP 전용 상담실 입구에 있던 직원이 금자 씨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며 인사합니다. 아, 사장님, 오셨습니까? 응, 김대리. 오랜만이네. 제가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사장님께서 오신다고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버스 타고 왔어. 버스요? 사장님께서 버스를 타고 오시다니.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시지 그러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시골 할머니 차림의 금자 씨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직원.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VIP 상담실로 안내된 금자 씨. 푹신한 소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조용한 음악. 직원이 커피를 가져옵니다. 사장님, 오늘은 무슨 업무로 오셨습니까? 내 통장 잔액 좀 확인하고 이번 분기 배당금이 얼마나 들어왔나 보려고.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확인 결과 이번 분기 배당금은 1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 지난 분기보다 좀 늘었네. 네, 프랜차이즈 신규 가맹점이 23개 증가하면서 수익이 늘었습니다. 좋아. 그럼 그 중에서 5억은 장학재단 통장으로 옮겨줘. 네, 알겠습니다. 직원은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본사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이번 달 말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금자 씨는 잠시 생각합니다. 글쎄, 바쁠 것 같은데. 위임장 써줄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해서 사장님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집으로는 보내지 마. 내가 다음 주에 다시 들를게. 네? 사장님 댁으로 보내면 안 되나요? 금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가족들이 아직 몰라. 그러니까 집으로는 절대 서류 보내지 마.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짓지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은행을 나온 금자 씨는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갑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밖을 바라보며 금자 씨는 먼 과거를 떠올립니다. 1974년 24살의 금자.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시집 왔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금자야, 우리 장사 한번 해볼까? 장사요? 무슨 장사를? 빵. 요즘 빵 장사가 잘 된대. 하지만 우리한테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볼게. 우리 열심히 하면 될 거야. 그렇게 시작된 작은 빵집. 철순의 베이커리. 하루에 5시간 자면서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아침 7시부터 장에 나가 팔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쉬는 날 없이 10년을 일했습니다. 1984년 34살의 금자. 빵집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시작했던 장사가 이제는 작은 가게를 얻게 되었습니다. 금자야, 우리 대박 난 거 같아. 남편 철수는 신이 났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로 확장해보면 어떨까? 프랜차이즈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빵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그 대신 로열티를 받는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당연하지.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실패도 많았습니다. 몇 번이나 망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 44살의 금자. 드디어 성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순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가 전국의 50개 점포를 돌파했습니다. 금자야, 우리 해냈어. 남편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더 열심히 해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민수가 대학 갈 때까지는 더 열심히 해야지. 부부는 계속 일했습니다. 2006년 56살의 금자. 남편 철수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보, 금자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가맹점 사장들, 거래처 사람들, 직원들 모두가 철수를 추모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금자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지켜야 해. 아들은 아직 대학생, 며느리는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을 때 금자는 혼자서 회사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18년, 금자 씨는 철순의 베이커리를 전국 300개 점포의 대형 프랜차이즈로 키웠습니다. 연매출 830억 원. 업계에서는 베이커리 여제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제가 시골 마을에서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평범한 할머니라는 것을. 카페에서 나온 금자 씨. 걸어가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은행에 들러서 자신의 재산을 확인하고 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걸 숨기고 살아야 했을까요? 금자 씨는 걸으며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길 바랐어. 아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금자 씨는 일부러 가난한 척했습니다. 엄마, 돈 보낼게요. 아니다, 괜찮아. 엄마는 연금으로 살 수 있어. 금자 씨는 아들이 스스로 돈을 벌고 자립하길 원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면 아들이 나약해질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결혼했을 때, 며느리 수진을 처음 만났을 때 금자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는 돈을 밝히는구나. 수진은 시댁이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의 작은 집, 남루한 옷차림의 시어머니. 수진은 처음부터 실망했고 그 실망은 곧 무시로 바뀌었습니다. 금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두자. 그래야 이 여자의 본성을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18년이 지난 지금 수지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수는 아내 편만 들게 되었습니다. 금자 씨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금자 씨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며느리 수진입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벌써 2시간째인데요? 응, 지금 가는 중이야. 은행 업무 다 보셨어요? 무슨 일로 가셨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냥 좀 볼 게 있었어. 어머니, 혹시 돈 좀 있으세요? 통장에 얼마 있는데요? 금자 씨는 잠시 침묵합니다. 별로 없어. 에이, 진짜. 그럼 뭐하러 은행에 가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금자 씨는 전화를 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자 씨.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은행에서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오래된 통장 정리했어. 정말요? 저는 어머니가 뭔가 숨기시는 것 같은데. 금자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며느리, 나한테 숨긴 게 있다고 생각해? 글쎄요. 어머니가 별로 가진 것도 없으시잖아요. 금자 씨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거겠지. 금자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해줄 철수 베이커리 대표이사 김금자. 금자 씨는 서류를 펼쳐봅니다. 그날 밤 금자 씨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합니다. 은행 VIP 센터 김금자 사장님, 이번 분기주 철수 베이커리 배당금 12억 3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현재 잔고 87억 2천만 원. 금자 씨는 문자를 확인하고 조용히 지웁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구나. 68세 금자 씨의 역습. 다음 화에서는 300억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의 숨은 사장. 아무도 몰랐던 금자 씨의 진짜 정체가 드러납니다.
과연 며느리 수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아들 민수는 다음 주 이와 50년 전 그 약속에서 만나요.